그냥 스마트 로라가 아닌 일반 고정 로라를 사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안녕하세요, 유유저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딩 영상이 아니라 제품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뷰 요청을 좀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엘리트사에서 나온 투오 스마트 로라입니다. 우선 오늘 이 리뷰는 제품에 대한 아주 전문적이고 상세한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자덕으로서 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고, 이 제품을 약 한 달간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그리고 이 제품을 다시 구매해야 한다면 구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주관적인 입장을 좀 많이 실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의 자덕으로서의 주관적인 입장을 참고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 이렇게 휠 거치 방식의 로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평로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뒷바퀴를 제거하고 로라에 바로 체인을 연결하는 다이렉트 방식의 또 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바퀴를 제거하고 포크를 고정하는 포크 고정식 또 로라도 있고요. 원래는 겨울이 되면 자전거를 안 타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 드리프트랑 스마트 로라라는 것 때문에 이 겨울 비시즌에도 어느 정도 자전거 덕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스마트 로라, 그 다음에 고정 로라, 별의별 로라를 정말 다 사봤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구입을 했지만 다 방출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제품을 다시 구입을 했고 리뷰까지 찍게 된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쨌든 이런 휠 거치 방식의 로라는 그냥 사실은 레버만 당기고 자전거를 바로 거치했다가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간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접었을 때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로라들은 굉장히 뭔가 그 스포츠 용품, 혹은 뭔가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뭔가 남자들만을 위한 디자인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접어 놓는다 하더라도 흉물스럽고 조금 여성분들이 볼 때는 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겠다, 이 튜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디자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가구스럽게 나온 이런 다리 쪽에 이런 나무를 사용했다거나, 그 다음에 뒤쪽 로라 부분도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뭔가 그 에어로 다이나믹하고 플루이딕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모던하게 마치 토스터기 같은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한 것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일반 다이렉트 방식의 로라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은 당연히 훌쩍 넘고,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가는 그런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지갑을 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비시즌 때만 사실 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심에 약간 꺼려진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스마트 로라 중에는 이런 휠 거치 방식의 로라들이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찾아보던 차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사실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휠 거치 방식은 이 엘리트 튜오 말고도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해도 되고, 엘리트에서도 나오고 와후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단순히 그냥 디자인적으로 예뻐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제품을 구입하게 된 다음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사서 오픈을 했을 때는 약간 잘못 샀다? 이런 느낌이 드는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품을 오래 좀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는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품을 딱 설치를 하려고 이제 하게 되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그냥 그 다이렉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프라켓만 끼운 다음에 그냥 거치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세팅 과정이 필요해요. 조립도 해야 되고요. 이 바닥에 보면 이 프레임하고 본체하고도 서로 조립을 해야 되고, 사실 그거는 그냥 어렵진 않은데, 이 자전거를 거치한 다음에 이 바퀴를 기계의 센터에 오게 하려고 보면 여기 보이시는 이 연결 부분 있죠? 이 연결 부분을 좌우로 계속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조절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번거로워가지고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이걸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하다 보면 막 틀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 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다행히 일단 한번 자기 자전거에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올려놓고 바로 이 레버만 돌려서 자전거를 고정하면 되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여기서 이제 탈거해서 걸어놨다가 다시 설치할 때도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할 수가 있고, 여성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상대적으로 부피를 좀 적게 차지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접히기 때문에 벽 쪽에다가 세워놨을 때 굉장히 부피를 적게 차지하고, 물론 근데 사실 다른 고정식 로라도 다리가 뭐 접히기 때문에 접어서 옆에다 놓으면 뭐 차지하는 공간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그런데 뭔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막 그 고정 로라처럼 막 그 스프라켓이 노출돼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좀 더 수납이 좀 깔끔하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최고 장점은 역시 가격이죠. 이게 6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다이렉트 방식의 고가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굳이 저는 다이렉트 방식을 사용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다이렉트 방식이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산다고 해도 다시 다이렉트 방식을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장점만 있느냐? 물론 그렇지 않죠.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음과 진동 꽤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용했던 와우 키커 4세대는 정말 소음과 진동이 거의 제로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체인 소리 정도밖에 안 났기 때문에 거의 소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소음이 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한 40 정도로 달리고 있는 소음입니다. 스프린트를 좀 올려볼게요. 스프린트입니다. 좀 시끄럽죠? 이렇게까지 달릴 일은 사실 많진 않지만 네, 꽤 있죠. 라이딩 할 때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대화를 하면 이 소리가 꽤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다이렉트 방식이든 휠거치 방식이든 로라의 소음은 속도에서 나옵니다. 속도가 올라가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라를 탈 때 어필을 위주로 탄다. 그러면 사실 소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평지에서 막 50 이상 이렇게 굴릴 때는 소음이 꽤 발생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속으로 달릴 일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로라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타게 되는데, 그렇게 정말 전력 질주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몇 초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가 사실 그렇게 거슬럭거리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진동인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아랫집이나 옆집 같은데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매트를 이렇게 깔고 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의 와우 키커 4세대를 사용할 때도 바닥에 매트를 깔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소음 진동이 적다고 해도 그냥 맨바닥에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매트를 깔아야 되면 사실 얘네나 걔네나 거기서 거기지 않나, 아랫집에 막 피해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음 진동이 정말 적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다이렉트 방식에서 좀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소음과 진동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QR을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연결 방식이 QR을 이렇게 양쪽 기계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QR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 엘리트에서 제품을 구입을 하면
저 QR이 들어 있습니다. 전용 QR이. 그래서 그 QR로 교체를 한 다음에 그걸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시즌일 때는 사실 그 QR을 계속 껴놓으면 되지만 시즌 중에는 QR을 계속 이렇게 꼈다 바꿨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바퀴를 빼는 것보다는 낫겠죠, 사실. 마지막 단점, 분진입니다. 이런 휠거치 방식의 로라를 사용할 때 분진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솔직히 분진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엘리트4에서 얘기하기로 특수 처리된 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분진이 뭐 덜 발생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뭐 분진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둔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정도의 뭐 단점이다, 그래서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거나 야외에서만 써야 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지금 타이어도 보면 사실 이런 스레드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달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분진은 잘 발생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 느낌에는. 저는 이 제품을 거의 매일 탔어요. 일주일에 한 4일 이상 탔고 지금 한 달 정도 사용을 좀 했습니다. 그냥 한 달 정도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탔기 때문에 분진이 발생했다면 아마 꽤나 나왔을 텐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으니까 아마 괜찮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조금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은 훈련용 타이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더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의 느낌을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외관이에요. 외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어놓았을 때도 조금 집의 인테리어를 좀 덜 해치는 그런 디자인, 너무 스포츠용품 같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좀 만족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와후 퀴커의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탁스 네오의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 걔네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소음도 다소 있고 진동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타는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고, 정확도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어쩌고저쩌고 뭐 데이터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제 파워미터인 아시오마에서 잡는 파워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파워도 정확하게 그냥 나오는 것 같다. 그 다음 사용할 때, 라이딩 할 때 안정성인데 이게 아무래도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막 이거 타면서 막 심하게 댄싱을 하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크게 막 댄싱을 할 때는 정말 막 흔들면서 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쓰러질 것 같다거나 막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다이렉트 방식 로라들이 조금 더 무겁거든요. 이건 그거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인데도 별로 그렇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고, 양쪽에 있는 저 다리가 꽤 많이 옆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요 QR을 잡고 있는 저 부분도 뭐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60만원 언더의 가격으로 거의 60만원 정도에 지금 걸려있는 것 같은데, 판매 가격이. 저한테 만약에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제품을 구입을 하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제품을 다시 산다. 왜냐면 만족도가 저는 꽤 높아요. 그래서 가격을 6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거를 다시 산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스마트 로라가 아닌 일반 고정 로라를 사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파워미터를 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G푸트 같은 이런 인도어 사이클링을 즐길 때 사실은 파워값으로 그 게임을 즐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미터가 있으면 스마트 로라가 아니라 그냥 고정 로라를 써도 돼요. 다만 뭐가 안 되냐면 경사도에 따른 저항값을 즐길 수는 없죠. 게임 속에서 오르막을 가고 있어도 저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아 변속을 해서 더 무겁게 탄다거나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긴 하는데, 글쎄요, 만약에 다시 사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좀 싶어요.
뭐 어차피 적당히 무겁게 해놓고 내가 파워 한 2.0대 3.0대 그 알고 이제 몇 번 타보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로 파워를 타야 이 페이스에 맞게 갈 수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면 굳이 스마트 롤러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 그냥 어느 정도의 저항이 걸리는 고정 롤러면 되고, 그 돈으로 파워미터 사서 타게 되면 시즌 끝난 다음에 필드에서 탈 때도 파워미터로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반 고정 롤러, 그 막 한 10만원짜리 고정 롤러를 사는 게 뭔가 좀 이 지름 욕구를 좀 해소하기가 좀 모자라다. 그러시면 적당하게 이 정도 스마트 롤러 사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이 엘리트 튜어에 대한 만족도가 커서 제가 롤러를 올 겨울에 열심히 타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내나 똑같습니다. 와우 피커나 뭐 아니면 뭐 탁스나 어디 걸 사더라도 제가 볼 때 그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밌게 그 GFT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다른 우리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디스코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재미 때문에 사실 올 시즌 로라를 더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라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재밌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비싸고 막 좋은 거에 막 집착하지 마시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크루나 아니면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GFT 안에. 그래서 그런 이벤트 같은 걸 잘 활용하셔서 라이딩을 좀 즐겨주시면 우리가 시즌 때처럼 뭔가 좀 이렇게 더 같이 타는 그런 재미를 비시즌에도 이렇게 즐길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더 궁금한 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 또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 빼먹은 거 한 가지가 있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휠 거치 방식 롤러를 사시면 자전거가 살짝 이렇게 위로 뜨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짝 뜨게 되는데 이 높이를 앞바퀴에서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높이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받침을 앞에 해주시거나, 아니면 요런 제품이 나옵니다. 요런 제품을 하셔야 되는데 요런 게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요런 걸 구입하시던지, 아니면 두꺼운 책 같은 거 하나, 집에 안 읽는 책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 받쳐놓고 하시면 높이가 맞습니다. 아니 좀 이런 거 하나 그냥 주지, 그쵸?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한다고.